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지방시 헬터뷰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책 저자 오로지님 모시고 이 GMO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간단하게 앞에 책 저자로만 소개드렸는데요. 작가님께서 오로지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73년도에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 가서 거기서 38년 살다가 네. 어떤 일 때문에 2011년도에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뉴스가 네. 한국은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자폐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네. 왜 이게 세계 1위가 됐는가? 네. 38명 중 1명, 그러니까 2.6%가 아이들이 자폐아예요. 그래서 이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결국 이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 그 변화 때문에 한국의 여러 가지 질병, 그러니까 34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뭐 다른 많은 요인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요인이더라고요. 네, 그걸 찾아서 예.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됐고 예. 오로지님이 이제 작가가 되게 됐다. 그러면은 한국의 GMO 실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PPT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 이 제목이 슬며시 다가온. 예, 이 재앙이라고 전 집어넣는데 저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다른 종류의 재앙인데 여기 보면은 먼 데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해변가에 일어난 장면을 찍은 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문제를 인식하고 대피하는 아마 한 가족일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음 장면 보면은 쓰나미는 더 가까워졌는데 구경하고 있네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오히려 왜 파도 쪽으로 뛰어갈까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자기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하러 갔구나. 예, 이때는 너무 늦었겠죠. 그러니까 재앙이 닥쳐올 때 그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든 가족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재앙이 뭐냐? 이게 질병 쓰나미예요.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공공의료비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의사 방문 횟수 OECD 국가 중 1위. 여러 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천기형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7년 사이에 무려 2.3배가 증가했어요. 이 두 가지 자폐증, 선천기형아 요거만 합쳐도 거의 10%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나. 그동안. 예, 이게 이제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99년도에는 이 보면 1.5%였는데 2011년도에는 5%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이상하다고 전문가들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데 11개 만성질환 환자가 1,439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이죠. 그러면 폭발적으로 질병이 증가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식품 GMO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GMO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돼 있어요. 논문을 찾아보면은. 그런 보고들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 이 34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 환경의학협회에서는 GMO에 대한 건강의 위험과 GMO 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통지를 소속 의사들한테 보냈어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불임입니다. 노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면역체, 인슐린 조정, 내장기관 등의 심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한국 의사들은 GMO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거의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데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하철에 이렇게 GMO 위험성을 광고하고 있어요. GMO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꼭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는 몬산토. 몬산토는 GMO를 개발한 다국적 기업이고, 네. 지금은 저 바이에르하고 합병이 됐는데, 바이에르하고 합병됐어요. 예, 글리포세이트는 이건 제초제예요. 글리포세이트 들어보셨어요? 네, 작가님 네, 책 읽었으니까 그래요? 글리포세이트 아주 감명 깊게 그래요? 봤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세계 보건기구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고 판정됐어요. 2A로. 네. 네. GM 작물에 듬뿍 함유되어 있는데 한국이 식품 GMO 수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없어요. 그 작가님 책 보니까 원래 이 글리포세이트를 연구했던 데이터를 다 실제로 다 이제 그 회사가 밝혔으면은 거의 뭐 1급 발암 물질로 됐을 건데 예, 그나마 덜 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 정부가 있지만은 이게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돼서 암 걸린 사람들이 미국에선 소송을 시작해서 지금 18,400명이 와, 소송을 했어요. 장난 아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판결이 났다고요. 봤습니다, 저 이거 기사. 몸이 이래요. 암에 걸려서. 그래 소송 판결은 2억 8,900만 불. 네. 물론 이게 깎여졌지만 네. 이걸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이건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교수라는 분인데 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면 글리포세이트는 인간이 만든 가장 독성이 심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한 분이 이 프랑스의 작가인데 네. 어쨌거나 뭐 이게 가장 독성이 심하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글리포세이트가 한국 민족에 이것만큼 더 큰 피해를 준 물질은 없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GMO라는 거를 단백질하고 유전자 수준에서만 생각했었지 사실 글리포세이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작가님까지 모시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GMO의 단백질이 문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거기에 흡수된 이 제초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거기에 이제 100% 공감을 했거든요. 예, 네. 예. 그래 이 글리포세이트의 설문조사를 유럽에서 했는데 네. 한 3분의 2 정도는 이건 금지시켜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벌써 여러 나라에서 금지시켰어요.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수입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산물 수입 금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용을 금지. 예, 제초제 사용을 금지. 네. 글리포세이트는 8가지 작용을 해요. 암을 유발시키고 몸의 기관을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독성 물질 해독 장애를 일으키고 항생 작용으로 유익균을 죽여요. 네.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거 그리고 태아의 기형을 일으키고 불임증을 일으키고. 네. 한국에도 글리포세이트가 주성분인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사미. 뿌리 근자 죽을 사자. 그러니까 뿌리부터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근사미 같은 제초제를 라운드업이라고 그래요. 라운드업. 외국에서는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쓰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GMO하고 이 글리포세이트하고 무슨 연관이냐? 그건 이거예요. 농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잡초 제거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근사미는 작물에 직접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작물에 뿌리면 작물 자체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논둑에 난 잡초 제거하는데 이런 데 사용한다고요. 근사미는요? 네. 근데 이 GMO는 이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네. 넣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뿌려요. 비행기로 막 뿌려요. 그러면은 잡초만 죽고 GM 작물은 안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러면은 GM 작물의 안전성 연구가 얼마나 있냐?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몬산토라는 기업이 GM 작물 안전성 연구를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은 공개도 안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소송을 해서 네. 강압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죠.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라는 분이 그 논문을 봤더니 90일까지만 했어요. 신장과 간에 손상이 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90일까지 봤을 때. 예. 네. 그래서 긴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0일이에요. 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왜 이게 90일이 중요한가? 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네. 2년을 세랄리니 교수가 했더니 이런 종암이 생기는 거예요. 쥐들한테. 90일이 아니라 2년까지 쥐한테 네, 이런 걸 투여해가지고 봤더니 결국에는 암이 이렇게 심하게 생기더라.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세랄리니 연구 논문에 거기 핵심적인 부분이 도표인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종양이 생기는 때가 6이라고요. 여기. 네. 이게 90일이에요. 네. 90일. 제가 말씀드렸죠. 몬산토는 90일까지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몬산토가 한 연구에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90일까지 자른 이유가 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천재 같은 악마예요. 해보니까 딱 이때까지 잘라야 되겠다. 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랄리니 논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GMO는 전면 금지,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상용화돼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철저한 조사가 있기 전에는. 네. 그러한 농작물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1등으로 수입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식품 GMO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논문이 이렇게 중요한 논문이 철회가 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이 몬산토 앞잡이들이 공격을 하고 이게 이분이 그 세랄리니 교수예요. 아주 용감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 논문이 여기에 실려져요. 이 저널에. 네. 근데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소송이 일어나갖고 네. 몬산토 내부 서류가 공개됩니다. 몬산토 내부 서류가 공개되는데 그 공개된 내부 서류를 보니까 저 논문을 철회한 월러스 헤이스라는 편집국장이 네. 몬산토로부터 16,000불을 받은 거예요. 16,000불을 받으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인데 연구 논문을 철회시킨 거예요. 철회시켰다고? 예. 그러니까 과학은 밑바탕부터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가 그걸 알려면 어떤 논문이 얘네들이 철회시키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요. 그 GM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퓨미가 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선천기형아예요.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안타깝다. 6살짜리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가 인터뷰 도중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선천기형으로 걷지도 못해요. 네. 이런 엄마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다는 거. 단지 이런 사진이 없을 뿐이에요. 네. 모를 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선천기형 증가가 이제 이때부터 GM 작물 재배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건 상관관계예요. 그리고 이건 인과관계예요. 글리포세이트가 이 자라는 태아에 노출시키면은 이렇게 눈이 이쪽은 하나가 없잖아요. 이쪽은 양쪽이 다 없고 이렇게 선천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같은 비극이지만은 차이는 이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오염물이 일어나는 거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합세해서 강한 운동을 벌이지만은 한국은 먹어서 일어나고 있고 모르고 계속 먹고 아마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네. 마트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섭취하게 진열을 다 상품을 해놓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불임 문제에 대해서 글리포세이트가 정자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논문이에요.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20대 남성의 정자 운동성 변화인데 99년도에 비해 2007년도는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여기 보면은 글리포세이트가 정자 운동성에 피해를 준다는 논문이에요. 글리포세이트가 정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논문이에요.
글리포세이트가 양의 자궁에 피해를 준다는 논문이에요. 글리포세이트가 2세대 암놈의 생식 기능에 피해와 기형을 일으킨다는 논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안 일어나도 그 다음 세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의 유산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는데 글리포세이트가 유산을 일으킨다는 논문들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의 유방암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하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미국의 유방암 증가율에 노란 막대기가 유방암 증가예요. 네.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걸 찾아봤더니 이 빨간 선 글리포세이트 사용량 증가하고 따라서 증가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거죠. 예,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상관관계가 0.937호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쵸.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상관관계고 이건 인과관계 논문이에요. 네. 이건 태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글리포세이트가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다 있어요. 네. 왜 질병들이 이렇게 증가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발표됐는데 네. 2018년도 논문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시무시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면모를 발표한 거예요. 이게 후성 유전인데 네. 이 후성 유전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이에요. 이게 네. 글리포세이트가 다음 세대에 네. 문제를 일으키는 걸 조사한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최대 무독성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 정도 노출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용량이 정해졌어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최대 무독성 용량의 반 정도로 노출시켰더니 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지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신된 쥐한테 글리포세이트가 노출됐는데 네. 다음 세대가 F1, 네. 그다음 세대가 F2 F2. 그리고 F3. 그러니까 네. 이제 질병에 대한 그 1, 2, 3세 세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1세대는 아무 문제 없는데 2세대 가서 교환 질환이 거의 반 일어나요. 신장 질환은 1, 2세대 1, 2, 3세대 다 일어나고 네. 비만증은 1세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세대에서 거의 반 일어나요. 자기 자식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예, 그렇죠. 1세대 손자까지네, 손자.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암놈쥐는 자궁 질환이 2세대에 가서 거의 반 일어나고 네. 신장 질환이 1세대, 2세대는 괜찮은데 3세대에 가서 거의 반 일어나고 보면 비만증이 2세대에 가서는 반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 영향이 있긴 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크로모솜이고 네. 크로모솜이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잘 감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DNA가 발현을 하도록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DNA 메틸레이션. 이게 그 스위치예요. 네. 이 스위치가 껐다 켜졌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따라. 네. 근데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DNA 메틸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예. 글리포세이트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 전쟁이 벌써 끝난 지 70년도 초반에 끝났으니까 한 40년 넘게 45년 정도 전에 끝났는데 거기에 노출된 자손들한테 이런 선천기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워싱턴 주립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네. 그 고엽제의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그 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미국에서는 가공식품에 어느 정도의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나 이게 발표가 된다고요. 이야. 아마 마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 리치 리치니, 과자. 예, 오리온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애들이 먹는 그 시리얼 이런 게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돼 있어요. 도리도, 레이스, 프리도 이런 거 수입하고 있잖아요. 도리토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독이든
식품을 사주는 거예요. 이 밀가루도 수확하기 전에 GMO는 아니지만 글리포세이트를 듬뿍 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자에도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예, 옥수수를 쓰든 뭘 예, 쓰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없다. 지금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국에. 그리고 인도에서는 글리포세이트 테스트를 시작했고 이 제품에 얼마큼 함유되어 있나. 아하. 이게 지금 한국의 식약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함유되면 안 된다. 국내산 쌀일 경우는 0.05 ppm이에요. 근데 수입되는 옥수수는 5.0. 100배가 높아요. GMO 콩은 20.0, 40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GMO 작물이 높긴 높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식약처가 허용 기준치라는 걸 정해놨지만은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통과하도록 허용 기준치를 매겨놓으면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떻게 연결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임신부, 영유아, 청소년들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르고 먹는 거죠. 예, 그렇죠. 안 먹고 싶어도 예, 모르니까. 예. 이제 이런 식품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하죠. 예, 네. 예. 뭐 세계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이 닭이 뭐를 먹고 자라겠어요. GMO 사료. 그렇죠. 옥수수. 예, 그렇죠. 옥수수 사료. 예, 그리고 튀겨지는 식용유는 뭘로 만들어져요? GMO 콩. 맞습니다. 식용유. 그러니까 독이 뭐 더해진 게 이런 식품이에요. 저기 치킨 옷에 있는 밀가루는 글리포세이트 묻어 있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GMO가 아닌 밀에도 왜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돼 있나?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수확 한 10일 전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려요. 네. 그러면 밀이 죽죠. 네.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건조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밀이 그 GMO가 아니니까 얘가 죽어 나가는 것처럼 마른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죽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좀 축축하면은 햇볕에 널려서 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초제로 말리는 거예요. 그 이해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지금은 비싸더라도 유기농 먹고. 국산 밀가루를 쓰는 게 좋죠. 국산 밀가루. 네. 식품 GMO는 한 200만 톤, 연 200만 톤 수준에 거의 비슷한데 GMO 가공식품 예를 들어 미국의 미국 과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GMO로 인해서 유기농 식품의 경각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덴마크에서 유기농 농산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제 그걸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키르기스탄은 10년 안에 100% 유기농의 목표를 잡고 있죠. 와. 그리고 부탄도 역시 100% 유기농을 표방하면서 가고 있네요. 예. 근데 마트에 가서 GMO 표시된 상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GMO 표시제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있는데 있어야만한 표시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피해갈 길을 다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안 나오면 된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식용유만 짜낸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잖아요.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은 그 제품 만드는 과정률, 열 처리, 압력 이런 걸로 DNA가 파괴가 돼요. 네, 다 변형되죠. 예, 그러면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글리포세이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한 게 유럽, 대만 같이 완전 표시제.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든 안 되든 원자재를 사용하면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완전 표시제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네. 또 한국은 뭐가 있냐면은 이 제품은 DNA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non GMO 표시죠. 네. 이것도 못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샘표 간장인데 네. 여기 보면 넌 GMO 표시가 있죠. 네. 이걸 한국에서는 못 해요. 와. 그리고 이 독일 맥주가 이렇게 수입이 됐어요. 여기 보면 넌 GMO 표시가 있죠. 그걸 스티커 붙여놨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걸 딱지를 붙여서 가려야 돼요. 와.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야. 네. 참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면은 가축이 먹는 사료예요. 음. 이거는 넌 GMO 표시가 돼 있어요. 가축이 먹는 사료는 괜찮네요. 네, 이거는 허용이 되는데 국민이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와.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GMO를 꺼려하니까 네. 그 몬산토의 전략은 GMO와 넌 GMO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해서 GMO가 불가피하도록 하는 게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잘 전략이 먹히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식약처는 한국 국민을 위한 식약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글리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처음에 글리포세이트를 쳤을 때 잡초가 잘 죽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내성을 갖게 되잖아요. 잘 안 죽어요. 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더 많이 치는 거예요. 더 많이 때려 넣어서. 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유. 아예 죽지 않는 잡초들이 있어요. 수포 잡초. 네. 지금 60가지가 넘어요. 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 증가와 수포 잡초의 증가는 같이 따라가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다른 제초제를 더하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와 디캄바라는 제초제를 더해요. 네. 그래 이 두 가지를 뿌려도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된 GMO 콩이 벌써 개발돼 있고 2015년부터 재배가 되고 있어요. 몸에 더 안 좋겠네요. 물론이죠. 네. 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보 전쟁은 생과 사가 달렸어요. 이 정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보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걸 또 공유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시민 운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민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SNS가 있어서 이게 현대판 의벽입니다.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쓴 책이고 네. 이 한국의 GMO 제항을 보고 통곡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책이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목을 치시면은 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 나와요. 아 진짜요? 예, 이거는 나 던지고 샀는데. 이건 저작권이 풀어진 책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여기 백신주의보 역시도 제가 쓴 책인데 이건 역시도 제목을 치시면은 공유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이미 책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게 잘 됐고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그렇구나라고 막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GMO 식품들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작가님들은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선 가공식품을 안 먹어요. 가공식품을 안 먹어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네. 거의 다 들어있을 거예요. 가공식품은. 육식 안 합니다. 육식도 안 해요. 예. 어차피 사료를 먹은 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 동물성 음식을 먹고 싶으면은 네. 해산물, 음. 뭐 꽁치, 고등어. 그런 해산물 위주로. 예. 그 풀 먹인 어떤 소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도토리 먹은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요즘 나오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가끔 먹을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찾아 먹는 편이거든요. 예. 한돈보다 예.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사료 때문에 안 드신다.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럼 마트에서는 뭐 거의 구입하시는 게 뭐 채소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마트에 가면은 가공식품들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이제 주변에 다 돌아져 있잖아요. 거기 코너만 딱 가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벽에 있는 것들을 주로 구입하면 되죠. 뭐 바코드 붙어 있는 뭐 이런 뭐 상자 포장된 이런 건 거의 뭐 안 사시고. 예. 바로 이전에 이제 오세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하고 직거래하거나 뭐 이렇게 유기농 사 먹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특별히 가리진 않으세요? 채소 쪽에서는? 국산이라면. 한국에서는 GM 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수입은 하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믿고 그냥 먹을 수 있다.
예. 그래도 GMO는 아니다라는 예, 그렇죠. 거죠. 예, 농약을 예. 좀 치더라도.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GMO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임신부라든가 자라는 맞아요. 아이들을 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사용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GMO 관련해서. 하나는 네. GMO 표시제 강화를 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학교의 그 급식에서 GMO를 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오, 전혀 몰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법안을 상정해서 GMO 완전 표시제와 학교 급식에서 GMO를 빼는 걸로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180석 아니면 176석의 여당이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봤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는 그래도 이게 뭐 표시제는 할 수 없지만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경기도 자체의 표시는 하게 진행하자 해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 지사가 가장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고 아주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군요. 예. 어쨌든 완전 표시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걸 꼭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알리고 계시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듣는 시청자분들이 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리고 완전 표시제 이게 절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하면은 거기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엄마들이 계속 이걸 요구를 하시면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들입니다. 그게 구의원으로 해야 되는지 시의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하면 좋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 하더라도 국회가 나서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완전 표시제가. 그렇게 우리는 계속 알리고 운동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이것만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꼭 유념하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내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항상 소수가 세상을 바꿔요. 이 소수의 열정 있는 지금 이 GMO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엄마들이 소수의 열정 있는 엄마들이 한국의 이 심각한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엄마들이 앞에 나서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네. 이 GMO 문제는 엄마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음식을 마련하잖아요.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진짜 중요하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GMO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좀 멀리서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잘 편집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GMO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청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저도 좋은 정보를 얻어서 제 건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진짜 귀한 정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때 또 한번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또 한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언제든지요. 예. 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